안녕하세요. 2023년 9월 6일 마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하나 좀 보죠. 더불어민주당 윤정부 외평기금 손대는 것 국가재정 막장 되는 꼴. 막장. 지금 현재 좀 안 좋죠. 9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9월 위기설은 지나가겠죠. 그럼 또 10월 위기설이 나올 것 같고요. 10월 위기설이 지나가면 또 11월 위기설, 또 12월 위기설 이런 식으로 계속 위기가 증폭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겨울쯤에 겨울에 뭔가 터지긴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미국이 터지든 우리나라가 터지든 터질 것 같아요. 부채로 끌어올린 이 세계 경제, 부채로 끌어올린 세계 경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제 이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이죠. 이 부채를 축소하면서 지금 뭐 아파트 값부터 뭐 거기와 관련된 모든 금융자산부터 이런 게 다 가라앉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인이 뭐 미국인이 중국인이 일본인이 한국인이 뭐 세계가 다 어려워요. 세계가 다 어려운데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더 막장으로 가고 있다. 막장 정부가 됐어요. 물론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아무것도 안 했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냥 와서 놀다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좀 장기나 두고 바닥이나 두다 가신 분처럼 거의 한 일이 없어요. 거의 뭐 그동안 이렇게 했던 모아놨던 우리나라의 그런 뭐 저축 개념의 이런 돈들을 빼먹고만 갔죠. 윤 정부도 똑같다는 거죠. 문 정부에 이어서 똑같이 이제 기재부나 이런 데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곳간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이 돈을 살금살금 다 빼먹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 대표적인 이제 외평기금. 외평기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외환보유고죠. 외환보유고. 이 외환보유고를 한마디로 말해서 쓰자. 왜 쓰냐? 지금 정부가 최대 올해 60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세수 결손 문제가 돼요. 이를 위해서 우선 20조를 외국 환영평 기금, 이게 그러니까 외평기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외환보유고죠. 이거를 이제 만약에 환투기 세력이나 이런 투기 세력이 왔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예비비로 갖고 있는 건데 이 기금 이건 다 수출이나 뭐 이런 세수를 통해서 흑자가 난 걸 통해서 모아둔 거죠. 이거를 이제 빼먹자 그거죠. 이제 원래 국채를 발행하려면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국회에서 안 해줄 확률이 많죠. 그리고 되게 까다롭죠.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선거가 있는데 봄에 그래서 결국엔 꽁수로다가 이제 외평채 기금을 손을 대는 거죠. 나중에 힘들어지면 막 국민연금도 손대지 않을까 이 정부든 다음 정부든 이 모럴 해저드에 빠진 이 그 공무원이나 이런 정책당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두렵습니다. 이게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금을 빼서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막아버리자. 근데 내년에도 또 적자라는 거죠. 그럼 적자이면은 그러한 이제 법인세나 뭐 소득세나 그런 것들을 다시 원상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저항이 심하다 이거죠. 인기가 떨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대로 그대로 간다. 그래서 지금 이 감세 헛발질, 역대 세수 결손을 자초. 근데 이거를 기금으로 막으려고 한다. 외환보유고로. 나중에 일본이 이 외환보유고 10월달, 작년 10월에 하루에 1조 2천억인가 3천억씩을 썼어요. 외환 방어를 하려고. 그래서 한 일주일, 2주 정도인가? 하여튼 일주일 정도 동안 쓴 돈이 한 몇십 조죠. 예.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외환보유고를 그렇게 쓸 수도 있죠. 만약에 환투기 세력이 공격하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예. 근데 이거를 빼먹자. 위급할 때 써야 될 돈을 빼서 마이너스나 세수 결손을 해결하자. 아주 좀 막장 정부가 되고 있죠. 지금은
네, 막장으로 가는 정도예요, 막장. 네, 그래서 되게 두렵습니다. 막장 정부기 때문에 더 이상 빼먹을 게 없고 그렇게 된다면 그냥 관두고 배째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주식도 불안한 것보다도 이렇게 정책 당국자들이 너무 터무니없죠. 그럼 또 다른 걸 보죠. 네, 미국도 지금 그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거를 좀 중국에서 사달라고 계속 특사를 지금 세 번째 보내고 있죠. 근데 중국도 지금 계속 니네가 그렇게 뭐 그 이런 뭐 기술이나 이런 거 장벽 세우고 있고 경제적으로 그런 트러블이 있는데 중국은 안 사주겠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미국처럼 국채를 발행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국채 행사가 잘 된다면 국채를 발행하는 게 맞죠. 세수 마이너스를 채우기 위해서 세수를. 근데 그것도 국채를 행사를 하면 흥행에 실패할 확률이 높죠. 미국도 발행하면 지금 사줄 데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학고 나라가 발행하면 누가 사줄까요, 요즘에? 빚도 이렇게 많고 이런 나라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기금에 손을 대는 거죠. 괜히 개망신 안 당하려고. 국채 발행하면 흥행을 못 하겠죠. 누가 사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거기다가 이제 인플레를 자극하는 이 석유 텍사스유, 이 석유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죠? 전에 여기 3월달에 이렇게 120달러가 넘었었죠. 다시 뛰어서 86달러 정도 지금 왔어요. 이게 10년짜리 차트인데 생각보다 원유가 계속 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환율까지 뛰고 만약에 환투기 세력까지 공격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진짜 아마 끔찍한 재난이 오겠죠. 예.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이 코픽스 금리가 뛰겠죠. 대출 그런 이제 CD 금리나 만약에 뭐 채권 금리가 뛴다면 같이 연계돼 있으니까 이 코픽스 금리가 급등할 수도 있죠. 코픽스 금리가. 그죠? 이 코픽스 금리가 급등하면 대출 이자가 급등하면서 잘하면 한 10몇 프로대 대출 이자가 올라갈 것 같아요. 올 겨울이든 내년이든 10%가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좀 7%에서 뭐 좀 적은 분들은 한 5%대, 5.5에서 한 7.7%, 7.5%요 사이에 이제 대출 금리가 형성되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 내년에는 10%가 넘어가겠어요. 예, 심하면은 10%대 중반? 예, 지금 코픽스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국채나 이런 것부터 지금 불안하죠. 예, 이거 대출 있는 분들은 이거 변동금리로 있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거 거기다 인플레로 해서 뭐 300을 계속 벌고, 그러니까 월급이 안 깎여서 뭐 300을 벌든 400을 벌든 버는 건 그대로인데 뭐 쌀이나 뭐 이런 뭐 난방 같은 거 사고 난방유 같은 거 아니면 가스 같은 거 사고 뭐 공과금 같은 거 전기나 다 올랐죠. 뭐 물 사고 과자 사고 뭐빵 사고 이러면은 옛날에 만약에 식비가 뭐 150이 들었다. 지금은 이 가격이 올라서 180, 190 이상을 또 써야 되죠. 이런 식으로 대출도 올라, 물건값도 올라, 월급은 그대로이거나 깎일 확률이 높겠죠. 그죠?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 빼고는 아무래도 수입이 안 좋아지겠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거 진짜 완전 외통수에 걸렸어요. 외통수. 예, 그래갖고 아마 윤 대통령이 멋지게 사표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근데 이제 윤 대통령 마인드 같은 분들은 사표 던지면 되지 않냐. 내가 뭐 잘못했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에 잼버리 문제를 봐도 그렇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어차피 예상이 되죠. 엄청난 지금 혼란이 오기 일부 직전입니다. 어쨌든 주식은 아직까지 이 투기 세력이나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보따리는 싸야 된다. 보따리는 싸놔라.
보따리는 싸놔야 됩니다. 보따리는 싸놔야지만 언젠가 도망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종목 얘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9월 위기설을 국가에서 만들고 있어요. 국채 발행도 못하고 매평채 그 외환보유고를 쓰겠다. 야, 이거 적자를 그걸로 메꾸겠다. 적자가 올해 60억이다. 60조다. 내년에는 얼마일까요? 내년에는 한 80억, 100억 되겠죠? 지금 이거랑 해서 우리나라 전체 그 코스피, 코스닥 그 상장 회사 수익률 비교해 보면 종합지수도 내년에 얼마 간다는 게 나와요. 네,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언제든 보따리를 싸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전 종목 매도 버튼을 한 번에 따르르 눌러야 될 날이 올 수도 있다. 항상 조심하시면서 하시기 바래요. 제가 저는 도망가도 저 먼저 도망간 다음에 얘기하겠죠. 예, 그러니까 막 저를 믿지도 마십시오. 저를 믿는 것도 안 돼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서는 올릴 만한 섹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AI 관련된 헬스케어, 이 셀바스 헬스케어는 AI 심장 진단 사업이 미 FDA에 통과가 됐어요. 굉장히 그래도 고무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게 얼마나 기존 업체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가 다시 2차 상승을 하는데, 내일도 상승하겠죠. 그죠? 곧 최고점 뚫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주식들, 지금 이제 요렇게 야망야망 나오는 주식들이 이제 새로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 고점을 뛰어넘겠죠. 많이 횡보했던 주식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한 3,000원대부터 거의 한 5배 정도 갔죠. 5배는 아니고 한 4배 정도 갔던 주식인데 요번에 또 뛰어넘겠어요. 어쨌든 참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주식을 이렇게 꼭 참고 들고 있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걸 한번 보시면, 저번 달에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했죠. 이렇게 요런 봉 나왔죠? 예, 그러면 여기 계속 쭉 올려요, 이거. 쭉 올립니다. 예. 이렇게 밀리면서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매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다 물렸죠, 여기서. 여기서 다 물리죠, 이렇게. 다 물렸던 거를 다시 쭉 끌어올리죠. 그렇습니다. 그런 봉이에요, 이게. 셀바스 헬스케어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젠큐릭스도 딥바이오와 함께 AI 전립선 암, 그거를 이제 진단하고 이런 거를 MOU를 체결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제 서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기대 심리로 오늘 갔죠. 정확하게 계속 양봉으로, 매집봉이 계속 있죠. 내일까지 상한가 가긴 좀 그렇죠. 어쨌든 뉴니까, 내일 갔다가 윗골이 달고 빠질 확률이 좀 많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누군가 계속 이런 호재를 갖고 계속 매집을 했네요. 많이 빼놨네요, 엄청.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빼놨으니까, 바이오주밖에 해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지금 32,000원에서 2,700원까지 뺐죠. 그리고 조금 매집했다가 내일 같은 경우 한 7,000원 정도 찍고 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를 하는 거예요. 로봇 관련주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가니까 그 이후에 얘기하죠. 어쨌든 젠큐릭스도 축하드립니다. 이 재료를 알고 선취매를 했죠. 내일쯤 아마 상이 깨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겠죠. 네, 액체 생검 진단 회사인 클리노믹스가 바닥에서 오늘 좀 많이 상승했죠. 오늘 이제 기사가 있죠, 기사. 어제 나왔네요. 요거죠? 액체 생검 기반 대장암 조기 진단 유럽 1위. 그래서 혈액 기반의 대장암 조기 진단 서비스인 콜론 AIQ 유럽 진출 시장 가속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좀 상승을 한 거죠. 그죠? 차트를 볼까요? 이 주식도 엄청 빼놨어요. 지금 너무 바이오 주식들을 한마디로
개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걸레를 만들어 놨다고. 그래갖고 주가가 월봉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빼놨으니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오늘 올라간 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냐면은 15,000원에서 15,000원에서 2,260원. 몇 배야? 거의 한 7배 빠진 건가요? 아니, 이렇게 폭락을 시켜놓고, 어? 그래놓고 여기서 살짝 올린 거 아니에요. 그죠? 내일은 못 가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주식이 이 주식도 아마 옆으로 횡보를 좀 몇 달은 하겠죠. 이럴 때 매수를 해두면 시총도 작죠, 굉장히. 이제 어차피 액체 상검이고 기술력은 있고, 예? 회사가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클리노믹스도 기술력이 있죠. 이제 이런 데서 매수해놓고 아마 나중에 10배를 띄울 거야. 아마 10배나 5배를 길게 띄울 겁니다. 아마 뭔가 재료를 내보내면서. 그 원격 우려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뭔가 카트리지 이용한 그런 회사들을 잘 봐야 되죠. 특히 클리노믹스 같은 회사도 괜찮죠. 클리노믹스 오늘 상승을 했지만 이걸 누가 먹었겠습니까? 그죠? 엄청 다 손해보고 있어요. 다 손해보고 있어. 그죠? 일부분 미리 알고 선취한 사람들 빼고는 다 손해다. 그래서 바이오도 사실은 재미가 없다. 네, 네오팩트도 신의료죠. 그런데 이제 시총이 3, 4, 4밖에 안 돼요. 엄청 많이 빠졌죠. 뭐 이런 주식도 월봉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 바이오를 나중에는 바이오만 해야 돼. 기술 있는 바이오. 그죠? 좀만 더 가면은 이제 수렴이 끝나가죠. 수렴이 조금 더 가야 돼. 한 석 달이나 넉 달. 이 전자약 회사죠.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데 매출이 마이너스잖아. 거의 지금 계속 적자죠. 계속 개발만 하고 뭔가 매출을 못 일으키잖아요. 근데 뭔가 터지면은 이 전자약 뭔가 이렇게 머리나 이런 데 막 그 선 같은 거 붙이고 초음파 검사하듯이 그런 걸로 뭐 뇌도 치료하고 뭐 치매도 치료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회사의 자회사 YG 브레인이 엄청난 좀 기술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횡보를 좀 더 하면은 이런 주식이 또 이렇게 가서 한 10배 정도 갈 수가 있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주식들, 바이오 주식들은 나중에 한번 들어가야 돼요. 몇 달 있다가. 대폭락하고 나면 바이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쌉니다. 네, 근데 앞타머 사이언스도 한번 보죠. 앞타머 사이언스도 엄청 많이 빠졌죠. 694입니다. 694, 694요. 시총이 많이 빠졌죠. 월봉을 한번 보시면 19,000원에서 엄청 빠졌죠. 얘도 횡보하고 있죠. 얘는 조만간 반등을 주려고 도지기를 계속 만들고 있죠. 근데 얘도 조금 더 횡보해 주는 게 좋아요. 안전적으로. 한 2달 정도. 그래서 얘 역시도 앞타머가 신약으로 지금 하나 미국에서 통과가 됐죠. 옛날에 한 20몇 년 전에 통과되고 요번에 또 통과가 됐죠. 그래서 그 앞타머에 대한 요즘에 관심이 항암 개발 여기에 관심이 느껴지면서 얘네도 비밀 협정을 하고 지금 신약을 개발하는 게 한 두세 가지 되죠. 해외 업체랑. 그런 게 하나만 터져줘도 이런 것도 10배짜리의 바닥에서. 그래서 나중에 잡으면 돼요. 지금 들어가면 되게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폭락이 오면 바이오 쌈박한 것들, 지금 이런 것들 기억해뒀다가 지금 가격에 두 배보다 더 떨어진 가격에 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사는 것도 괜찮다, 작전상. 오늘 비대면 의료 회사들이 또 잘 갔어요, 사실은. 아까 네오팩트나 이런 것도 거의 비대면 해당이 되죠. 이 라이프 시멘틱스도 이제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의료 플랫폼을 하고 있죠. 오늘 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기사가 나왔네요. 얘도 의료 AI 혁신이네요. 그죠? 라이프 시멘틱스 의료 AI 혁신, 스마트폰으로 탈모하고 피부암을 진단 예방. 그죠? 뭐 스마트폰 이렇게 연결된 데다 뭐 머리나 이거 피부 갖다 대면 이런 거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죠? 이 인공지능을 통해 갖고, 그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또 엄청 뜰 수도 있죠. 내용은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하고 탈모를 검사한대요, 휴대폰으로. 뭐 차트를 보면서 좀 한번 좀 보죠.
일봉을 봤을 때는, 바닥을 참 잘 다진 주식이네요. 어제 도지가 나왔네요, 도지. 그죠? 어제 도지가 나왔죠. 네, 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야, 의료 뭔가 이 비대면 의료 회사들이 며칠 전부터 수상했어요. 제가 이거 말고 또 딴 종목 하나를 좀, 유료 회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죠? 굉장히 많이 빠졌던 주식이에요. 엄청 많이 빠졌죠? 예. 이거 25,000원에서 빠졌죠. 그죠? 얘는 거의 수렴이 끝났다고 볼 수 있죠? 한번 때려 맞고, 이렇게. 거의 쌍바닥, 월봉상의 쌍바닥이에요, 쌍바닥. 그죠? 얘는 지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얘도 뭔가 의료 AI 통해서 시총도 싸죠? 네, 이런 것도 겁나게 올릴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뭐 탈모랑 피부 또 뭐 또 할 수 있다 그러면 대박 칠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네, 라이프 시멘틱스. 네, 이지 케어텍까지 하겠습니다. 앞에 그 너무 서두 설명이 길어가지고 네, 좀 길어졌네요.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시세를 계속 주고 있네요, 최근에. 이렇게 쭉 밀린 다음에 쭉 올리고 있죠.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렇게 밀린 다음에 그 다음날 이걸 채웠죠. 굉장히 강하죠. 이거 월요일날 또 갈 수 있어요. 월봉 봐도 이제 요거 맞았네요. 이번 달에 요거 맞고 지금 이제 조정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봉을 봐도 주봉을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열려 있어요. 네. 근데 바닥은 잘 다져졌어요. 일봉상 보면 바닥이 참 잘 다져져서 좀 수상하긴 합니다. 바닥이, 이게 쌍바닥이네요. 요거는 좀 아직까지, 이렇게 봤을 때는 좀 한정적이겠어요. 라이프 시멘틱스가 바닥이 잘 다져졌죠. 이 라이프 시멘틱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즈케어텍보다는. 얘는 조금 상승이 아직까지 한정적일 것 같습니다. 저항선이 좀 많아요. 네, 보로노이까지 마저 보죠.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이 보로노이는 지속 상승이죠. 이렇게 지속 상승하는 주식이 없죠. 그죠? 네, 지속 상승. 도지 나왔네. 내일 보로노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이거 상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일 한번 공략해 보십시오. 보로노이를 한번 월봉으로 보시면 제가 이 25,000원대부터 얘기를 했죠. 25,000원 여기 이 가격대 계속 얘기했던 주식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점층적으로 가죠. 10만 원은 넘겨요. 100% 넘깁니다. 그만큼 기술 이전이 잘 진행되고 있고 기술 이전이 한두 개가 아니죠. 한 두세 개, 세 개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 매출만 해도 몇 조가 넘습니다. 보로노이 지금 1조가 넘었어요, 현재. 시총이 한 3천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1조가 넘었어요, 시총이. 그죠? 계속 가죠? 계속 갑니다, 이 주식은. 어쨌든 보로노이를 거의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때부터 얘기했으니까 거의 한 1년을 보유하면은 10만 원이 넘네요. 걸각 5배 정도 가는 겁니다. 이런 주식도 이렇게 한 1년 정도 갖고 가야지만 주가가 5배 정도 상승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좀 길게 크게 먹으려면 이런 주식을 해야 된다. 보로노이는 그때 10만 원 넘을 때까지 갖고 있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전에 다 팔겠죠. 네. 어쨌든 이런 주식들을 잘 개발하기 바라시고 오늘 저기 중에서는 라이프 시멘틱스 차트상으로 굉장히 좋네요. 조정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월봉상 조정인도 끝나가기 때문에 조만간 큰 시세가 올 것 같고 바이오주들은 만약에 주가가 급락하는 뭔가 폭락 시기가 온다면 바이오주가 저가일 때 매수하는 게 좋다. 지금도 싸지만 더 싸질 수도 있다는 거.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네, 수고하십시오.